안녕하세요. 스카이워크입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식 자동 매매 프로젝트에 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번 주 5월 11일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면은 대신증권 자동 매매 리포트입니다. 5월 11일이 아마 그때가 그때 어떻게 되셨죠? 주가가 한번 주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 5월 11일이 월요일날이 좀 올랐던 걸로 월요일날이 많이 올랐었던 데네요. 4.32%가 코스피가 올랐던 그런 날이었죠. 그런 날이었는데 자,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은 결과부터 얘기하면 총손익이 13%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왔네. 뭔가 계속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승률이 62.5%, 그 다음에 손익비가 2.49니까 손익비도 괜찮죠. 손익비가 1 넘어가면 수익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날 그 AI 주도 테마 분석에서는 반도체 장비가 주도 테마로 핵심 섹터로 AI 분석 결과 나왔던 거고요. 이때는 물론 9시 5에서 10분 사이 그때 확인한 겁니다. 주도 테마는 제가 보니까 시간대마다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한 테마가 장 초반에 분석됐던 테마가 그대로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시간대마다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최소 한 10시나 12시 정도는 돼야지 그날 통틀어서 주도하는 테마가 분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장 초반에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도 테마는 반도체 장비 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이날 월요일날 총 18건이 매매가 됐네요. 9시 5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5종목, 그 다음에 AI 주도 테마 분석으로 해서 3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보니까 앞에 5종목에서는 5종목 가운데 3종목이 익절을 했고요. 양광통신이 6.7%,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이 5.6%,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가 5.2% 이렇게 익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도테마 분석으로 해서 매수했던 종목은 한울반도체, 필옵틱스, TMC 이렇게 3종목인데 2종목이 익절을 했습니다. 4.16, 0.84, 0.84는 이게 조금 익절인데 0.48이네. 왜지? 아마 이게 끝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TMC가 그때 오류가 약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날 승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62.5%에 손익비가 2.45니까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이날도 AI 반도체 주도 테마 분석으로 해서 매수했던 3종목 가운데 2종목이 익절이 있기 때문에 승률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 평가 나오죠. 평가 나오고 개선 사항이 보니까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네. 아무튼 이날은 뭐 그나마 자동 매매에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신증권 말고 키움증권을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을 한번 그날 키움증권은 처음부터 주도 테마만 분석해서 주도 테마의 주도주와 후발주, 그러니까 뭐 연관주죠. 주도주가 하는 2등, 3등주를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월요일은 보니까 주도 테마가 해외 건설기계, 5분의 해외 건설기계, 기계건설 이렇게 15분에 다시 1등 테마가 건설기계, 2등이 기계건설 이렇게 잡힌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대우건설, 수산세보틱스 이렇게 각 테마별로 대장주가 선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월치기 목요일로 나오니? 이날 좀 이상하네. 11일께 분석 안 되고 지난게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직
그 키움증권은 오류가 많아요. 이날도 이렇게 뭐 지수 승낙률이 0%로 기억되는 그런 오류들이 많아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은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12일 화요일간 한번 볼까요? 5월 12일 코스피가 이날은 하락을 했죠. 5월 12일 마이너스 2.29로 마감을 했는데 5분봉을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한 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해서 막 장마감 때도 그 모습으로 이날 그 해외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자동매매 리포트를 보면 뭐 아무래도 그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역시나 정선익도 크게 손실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마이너스 0.7% 정도 마이너스 났고요. 대신에 승률은 50%까지는 올라와 있었어요. 대신에 손익비가 0.99, 1이 안 되죠. 1이 안 되다 보니까 손실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도 테마는 로봇 AI가 분석이 됐고요. AI 관련주가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날 또 8종목이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종목을 한번 보면 1차 스캔에서 지금 거래된 종목이 5종목,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계양전기, 요한타증권, 한컴미드 이렇게 5종목이 거래가 됐고요. 요거는 거래대금 순위로 선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종목 중에 2종목만 손익이 익절이 났고요. 익절도 한 계양전기가 한 6.3% 정도 났었고 나머지 대한광통신은 0.7%밖에 안 났죠. 그리고 2차 스캔 AI 테마 분석, 로봇 AI 테마 분석을 통해서 지금 매수를 한 종목이 LG전자, 현대모백스, 휴림로봇 이렇게 3가지 종목이 거래됐는데 여기서 2종목 LG전자와 휴림로봇이 익절을 했습니다. 나머지 현대모백스는 손절 처리됐고요. 보유 시간대로 보면 대부분 다 1시간 미만인데 대한항통식 같은 경우가 1시간 넘겼네요. 나머지는 다 1시간 미만으로 봤고 그 다음에 좀 수익률 좋은 것들이 보면 한 15에서 30분 미만이에요. 여기도 보면 15분만 보유를 했죠. 여기에 지금 4.8%인데 14분 보유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휴림로봇도 5.3% 수익인데 14분만 보유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단타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면 바로 팔고 빠지는 그런 걸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보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보유 시간이 긴 종목들이 보면 손실이 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날도 좀 아깝긴 한데 그 손익비가 1일 못 넘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났는데 승률은 50%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반반이었기 때문에 이날 보면 그 주도테마 분석으로 3종목을 샀는데 2종목이 플러스가 났죠. 60% 승률이죠. 대신에 그 거래대금 위주로 산 종목들이 보면 승률이 40%니까 이게 좀 승률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이 그 1차 스캐닝 거래대금에서 이 매수를 한 종목들이 보면 복불복이 좀 심해요. 어떤 날은 승률이 한 60% 이상 나왔다가 어떤 날은 또 이런 식으로 20%까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 AI 테마 분석을 해서 보통 매수한 종목들은 계속 60% 정도의 세 종목이 매수를 하면 2종목은 항상 익절을 내는 그런 지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면 지금 잘 되는 AI 테마 분석을 통한 이 매수는 놔두고 1차 스캔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코드를 적용하진 않았는데 여기 AI가 평가한 거 보면 비슷한 얘기죠. 승률이 지금 50% 나왔다고 하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손실 방어 시 손실 방어를 위해서 지수가 하락될 때 매수 비중을 줄이거나 익절 목표를 낮추는 그런 로직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니까 요 AI 평가는 보니까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주다 보니까 좀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뭐 그런 내용을 쭉 통합해서 평가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안에 그날 그 거래 내역이랑 로그만 갖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어떤 말은 잘 됐다 그러고 어떤 말은 또 안 됐다 그러고 이렇게 좀 그날 데이터만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맞다고 말을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대신증권 거래 내역을 한번 보면은 대신증권 아니다. 키움증권 이날은 지금 보면 지금 비철 5분의 비철 금속주, 그 다음에 15분의 비철 금속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도 5분의 평가 주도주 테마 분석을 한 거고 이 키움증권도 지금 5분의 주도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양상이 달라요. 저쪽은 대신증권 쪽은 AI 로봇 AI로 평가가 났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은 지금 비철 금속주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지금 증권사를 그 주도 테마를 분석할 때 지금 키움증권, 대신증권 주도 테마 분석은 AI가 합니다. 지금 GPT 5.4를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이때 당시에 상위 종목을 넣어주면 그 종목만 갖고 AI가 지금 주도주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키움증권은 AI는 개입을 안 합니다. 아직은 개입을 안 하고 단순히는 아니지만 일단은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량이 아니구나.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 이렇게만 평가를 해서 점수제로, 그 점수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테마 맵이라고 해서 고전에 맵을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맵에 맞는 종목들이 올라오면 그 맵을 그 테마 맵에 있는 테마를 주도주로 설정하고 거기 관련된 대장주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후발주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AI가 개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보면 요거 지금 키움증권을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테마 분석 자체가 좀 많이 틀려요.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틀리는 거라서 지금 거래상으로서는 그 대신증권의 이제 AI 분석이 어느 정도는 승률이 높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좀 더 데이터를 쌓아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키움증권에 보면 좀 뭐랄까 아직은 좀 많은 수정이 좀 필요하다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이날도 12일 날도 어차피 지수 자체는 많이 떨어진 날이었는데 일단 테마는 5분이나 15분 둘 다 비처금속주로 지금 판명을 하고 여기서 대창, 이구산업, 더원 이렇게 세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 세 종목이 다 보면 통전제 2,000원짜리 6,350원, 그 다음에 1,700원 이렇게 해서 만원 미만의 너무 소형주라서 보면 이게 결국 손실이 났거든요. 대창이 13.3%가 손실이 났고 이구산업이 마이너스 7.6%, 그 다음에 서원이 마이너스 9.2% 이렇게 손실이 다 처리됐는데 요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너무 동전주들은 너무 이 변동이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너무 그게 변동에서 조금 안 좋은데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0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목만 지금 매수를 하도록 가격 제한을 걸었는데 여기 가격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전주들을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보면 그 손절 처리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고 지금 나중에 이 AI 분석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손실이 크게 잡힌 게 아닌가. 원래는 뭐 몇 프로로 2% 정도의 손실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린 로직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큰 손실이 잡혔습니다. 이 문제는 뭐 다음날 일단 로직
변경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직 여기도 보면 너무 가벼운 소형주들이 매수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자 거래 내역을 한번 대신증권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올랐죠. 오늘은 약세에서 출발해서 다시 1800까지 코스피 지수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시간 정도는 조금 하락으로 치닫다가 다시 그때부터 반등을 해서 쭉 올라서 지금 계속 상승해서 7800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요 7800이 거의 보면 여기까지 와 있죠. 다시 내일 다시 상승을 하면 8000까지도 뚫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그 전까지 너무 많이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 있었는데 요 조정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지금 5일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올라탔으니까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13일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날도 주도 테마로는 로봇 AI가 선정이 됐네요. 12일에도 로봇 테마였거든요. 로봇 AI였거든요. 3일에도 로봇 AI가 올라왔는데 이때는 뭐 TCP 로보틱스, 코스모스 로보틱스, 로봇스타, 푸른기술, 로보티즈 등 로봇 관련주가 다수 포진에 강한 균집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 근거를 내세우면서 로봇 AI를 주도 테마로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9시 5분에서 10분 사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 손익을 보면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수익이 10만원 정도, 2.6% 정도 손익이 이익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승률이 꽤 높습니다. 75%. 거래는 4건밖에 안 됐어요. 거래는 4건밖에 안 됐는데 승률은 75% 높고 손익비가 무려 5.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래된 종목은 적습니다. 4종목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종목은 상승을 하고 한 종목만 손실을 본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4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여기서 3종목은 1차 스캔에서 거래대금 위주로 3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모베이스전자, LG디스플레이, 수젠텍 이렇게 3종목을 했는데 3종목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만 손절 처리가 되고 나머지 2종목은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AI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한 계양전기는 4.67%의 수익을 보면서 익절됐습니다. 보유 시간은 전부 다 1시간 미만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거래 종목은 좀 적었습니다만 수익은 괜찮게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 종목이 좋은 경우에는 1차에서 거래 종목이 적게 되면 2차에서는 선별된 종목에 원래는 지금 종목당 100만원씩 균일하게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차 종목에서 적어지면 2차 종목에 투자 금액을 좀 비중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너무 소액이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너무 일정 부분만 적은 부분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낮아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건 승률이 높아야 되겠지만 그런 좀 변동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거는 AI 평가한 거래 평가인데 여기서 보면 이 장마감이 2.6%로 끝났는데 여기 장마감이 아니거든요. 이 장마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시 마감된 시간대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1시가 안 돼서 끝났을 거예요. 제가 매수한 수종목이 다 매도가 처리되면 보유한 종목이 없으면 자동으로 종료되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 오늘 로그를 보니까 한 10시 반 전에 아마 됐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들이 다 매도 처리됐기 때문에 여기 매도 시간 보면 제일 늦은 게 지금 45분이잖아요. 그래서 10시 전에 아마 매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 장마감이 아니고 본 마감 시점에 측정된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93이라고 나옵니다. 일조로는 여기 이후에 다 올라서 2.6%까지 올라갔지만 이때는 장마감이 아니고 폿 마감 시점이었다는 거. 그리고 테마의 주도 여부가 경과를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오늘은 거래 종목은 적었습니다만 경과는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뭐 종목이 적어서 다 한 종목 빼고는 다 적절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AI 주도 테마 분석에서 매수한 종목은 계속 수익이 나거나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며칠 더 계속 요 상태로 더 해보긴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움증권을 한번 보면 키움증권은 여기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 상승률이나 하락률은 측정한 시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값이랑은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요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조건 테마 위주로 매매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분석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려가는 이렇게 디커플링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장을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가 지금 계속 떴기 때문에 여기서 로직은 테마를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도 테마로 책정을 하고 주도 대장주를 선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2등주, 3등주를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한 테마당 최소 3개의 종목 이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다 보니까 개별 주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뭐 시간 평가는 5분이랑 10분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따로 측정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지금 테마 분석을 9시 5분이랑 15분 이렇게 2번 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장간 뭐 한 12시나 장마감 직전 정도에 테마 분석을 한 번 더 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좀 남겨놓을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스캔 때의 테마는 백화점, 비철금속주, 신약개발, 휴대폰, 수동부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각 2종목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그룹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3개 미만이면 테마로 선정이 안 되거든요. 2차 스캔 때도 보니까 최대 테마가 배합사료, 이것도 2종목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한 종목, 휴대폰, 수동부품 한 종목 이렇게 단독급증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개별주니까 여기도 보면 전 테마 종목수 부족으로 해서 신호 없음으로 테마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자체도 없어지고 주가 신호도 평가도 없어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상세에 보시면 테마명이 9시 5분에 스캔하는 걸 보니까 휴대폰, 수동부품, 그다음 비철금속주, 신약개발, 기술주출, 백화점,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나왔고 상승률은 뭐 바이오가 한 종목인데 이 개별 종목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9% 상한가가 가 있는 거죠. 휴대폰도 13% 정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15분에 테마한 것은 배합사료가 2종목, 휴대폰, 수동부품 한 종목. 이게 여기 1차 스캔 때 이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12%까지 갔네요. 자원개발, 바이오시밀러 이건 계속 상가 있네. 해상운수 요거 12%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세 종목이 없으니까 테마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테마 없음으로 해서 매수 자체가 안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그냥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10시가 9시 지금 9시 10시 전에 지금 스캔을 2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은 오후에 10시 이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건 10시 이후에 상승을 했거든요. 현종으로는 플러스 2.6% 정도 올라가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예 10시 이후에도 한번 스캔을 더 해서 잡아냈으면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스캔에서 스캔이 없고 이렇게
종목이 안 됐다면 10시나 11시 다시 한 번씩 더 해서 잡아내는 그런 걸 한번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점도 나오는데 뭐 제가 드린 말씀이죠. 예, 계속 운집이 안 되니까 테마 운집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테마 자체가 잡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 수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1차 스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좀 해서 가능하면 승률이 좀 고정적으로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예, 고정적으로 뭐 실을 안 있는 선에서 고정적으로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1차 스캔이 지금 거래 대금만 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대에 거래 대금이 확 늘었다가 보통 보면 5분봉에 첫 5분봉이나 두 번째 5분봉까지만 상승하다가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서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서 1차 스캔만 조금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전체 로직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11일부터 13일, 11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의 자동 매매에 관한 리포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요거는 뭐 제가 정식 아직은 뭐 가상 거래긴 한데, 정식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